같은 길을 걸어도 같은 해가 떠도 삶은 매일 다르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100세의 시대라고는 하지만요. 저도 그랬고 주변을 봐도요. 대부분 이제 30대 중후반부터 늦어도 40대에 접어들면 이제 중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가죠. 내 젊음 다 바쳐서 얻은 결과가 이건가? 이제 와서 뭐 새로운 꿈 그런 걸 꾸기엔 당연히 너무 늦었지. 이제 와서 한다고 해도 뭘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오늘은요.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이자 언론인 바르바라 블라이슈의 인생의 절반을 지나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내 인생이 절반 혹은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지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맞서 싸워야 했던 것들, 견뎌야만 했던 것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던 수많은 고민들, 어느 순간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토록 커 보였던 문제들이 어느새 하찮고 더덥게 느껴진다. 그때부터 내가 쥐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이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그토록 힘겨웠던 과거의 일들이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그 시절의 고통이 마치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한때 스쳐 지나간 파도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중년에 접어든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 둘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답을 찾고 결정을 내린다는 건 동시에 다른 가능성이나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나는 닫힌 문들, 즉 과거의 선택이나 끝나버린 가능성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일 뿐이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문을 열고 또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 중년이라고 해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숫자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렇다. 만약 우리가 중년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미래에는 여전히 감동적이고 매혹적인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어느 순간 모든 걸 뒤집기엔 삶에 너무 깊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았거나 발전의 기회와 수단이 부족했던 삶을 살아왔다면 그 생각은 더욱 견고할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은 말했다. 남겨둔 시간보다 보내버린 시간이 더 길 때 그제서야 인간은 마지못해 불완전하게 남아 평가를 시작한다. 그의 말처럼 삶의 절반 이상을 지나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닫힌 문들에 대한 아쉬움은 결국 새로운 문이 열릴 가능성을 놓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닫힌 문을 뒤돌아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릴 문을 기대하며 그 문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후회는 늦게 찾아오고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 남겨진 시간을 불안과 망설임으로 채우기보다는 그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아직도 우리 앞에 존재한다. 중년이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각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중부 유럽에서는 평균적으로 4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인생의 절반을 지난 것으로 본다. 이 시점부터 중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통 중년기는 40세에서 65세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 60대 중반쯤 초기 노년기가 오고 80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든다. 이 중년이라는 개념은 14세기 이후에 정립되었는데 문학의 거장 단테가 최초로 언급했다. 1321년에 저술한 신곡에서 단테는 35세가 된 자신을 두고 인생길의 한가운데에 들어섰다고 표현한다. 그는 어둡고 거친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 길에서 벗어나 덤불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진 것이다.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우뚝 솟은 무성한 가시덤불 뿐이다. 어렵게 길을 찾아냈을 때조차 야생동물들이 길을 가로막으며 그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때 단테는 깨닫는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한가운데서 스스로의 혼란과 마주하고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의문과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라는 것을. 또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자전적인 에세이 고백록에서 자신이 맞이한 중년기를 단테의 광야에서 길을 잃는 자와 비슷하게 묘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같았다. 드넓은 벌판으로 나와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곳엔 끝없이 광활한 대지와 황야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사람이 살만한 흔적도 마을이나 안식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두운 숲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곳에도 온통 어둠뿐이며 여전히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 톨스토이가 중년에 접어들며 느꼈던 삶의 공허감과 방향상실감이 강렬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삶의 의미를 막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외롭고도 막막한 상황에 처했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중년의 위기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 없는 특정 계층만이 겪는 일종의 사치스러운 고민이며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 축소해버리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중년기의 실존적 고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중년의 위기는 단순히 잘 사는 사람들의 사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으려는 인간의 지극히 보편적인 고민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중년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깊이를 성찰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렇다. 이 중년에 대한 논의는 경솔하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간단히 정의하기엔 훨씬 더 섬세하고 심오한 면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년이 되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응시하며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과거를 회고하고 성찰하는 동시에 미래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탐구하는 태도는 중년이라는 삶의 시기를 독특하고도 의미 있게 만든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삶이 비교적 일정한 틀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타인이 어느 정도 정해둔 계단을 오르듯 학교 졸업, 직업 선택, 결혼과 같은 과정들은 주어진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년에 접어들면 삶은 더 이상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우리의 의사결정은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 가능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져야 하는 과업도 함께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삶은 시간의 차원 속에서 이루어진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는 과거에 당신이 선택했거나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른다. 중년의 삶은 이러한 시간적 차원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슬픔이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려는 의지로 이어진다.
만약 우리가 시간의 제약 없이 무한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함은 있을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은 언젠가 죽는 존재이며 이 유한함은 오히려 삶을 더 깊고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결국 좋은 삶이란 유한한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중년은 이 질문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시기다. 삶의 남은 시간을 더 나은 선택과 의미로 채우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지혜를 배워가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년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인생 최고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기에 누군가는 중년의 정점에서 커다란 데미지를 입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2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중년이라는 이 시기를 한마디로 단정 짓기엔 너무도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중년기에 좋은 시기, 나쁜 시기를 번갈아 겪으며 성장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정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즉, 중년은 단순히 인생의 어떤 특정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중년은 20년 이상 지속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기간이다.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직면하는 질문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질문과 고민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중년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는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실존적 의문과 새로운 질문들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삶의 깊이를 새롭게 마주하게 만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년은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철학적 문제는 나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형식을 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지, 결핍이 아니라 철학적 탐구가 근본적으로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철학적 문제의 본질이 자신의 정체성, 삶의 목적,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년은 바로 그런 시기다. 삶의 풍경 속에서 길을 잃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한 혼란 속에서 철학적 사색과 실존적 탐색이 시작된다. 물론 길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며 삶의 진정한 방향을 모색하는 가장 철학적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1933년 그의 환자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의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 수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개인에게 규정되어 있거나 알맞는 길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가려 한다면 그 길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 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후회는 사람을 위축시킨다. 반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건 철학자 스피노자의 사상에서 비롯된 통찰이다. 후회는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2배로 비참하고 무능해진다고 스피노자는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잃어버린 기회에 아쉬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 그대로 뼈를 때리는 결론이다. 그는 특히 사람들이 실수나 불행을 겪은 후 이걸 빨리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모습 자체를 비판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더 잘했어야 됐는데. 이런 자책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올 뿐이다. 게다가 자책한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도 없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항상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후회할 때 발생한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의 삶에서 내린 결정과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아쉬움,
고민들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아오며 더 현명하고 용감하고 능숙하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후회하는가? 아니면 지나간 선택과 놓쳐버린 기회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더 깊이 있는 생각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한과 후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해왔다. 대개 이미 실행한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상하며 느끼는 고통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회한은 후회보다 좁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회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인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경우 이를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을 뜻한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깨닫고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더 용감하거나 공정하거나 단호하지 못했던 자신을 비난하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르게 행동하리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바로잡고 싶어 하거나 그로 인해 유감을 느끼는 경우 이 감정이 바로 회한이다. 반면 아쉬움은 남더라도 결정 자체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돌이켜보면 옳은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을 비난하거나 결정을 유감스럽게 여길 이유는 없다. 삶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후회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이처럼 회한과 후회를 구분하면 중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훨씬 명확해질 수 있다. 잘못된 결정을 반성하고 자신을 비난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른 선택지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삶은 실험이다. 더 많은 실험을 할수록 더 나아진다. 그렇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당신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회한을 통해 잘못된 결정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얻으면 된다. 반면 후회는 당신이 선택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지혜로 삼으면 된다.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삶은 여전히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아쉬움이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 대신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뿐이다.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어른의 삶이 틀에 박힌 일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루함을 느끼곤 한다. 아무리 명성을 얻고 큰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일조차 단조로운 반복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일상을 불쑥 휘저어 놓는다. 예를 들어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늘 같은 자리에 놓인 가구, 그릇들. 그러나 문득 출근 가방을 바라보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인생이 그냥 이렇게 반복되기만 하는 건가?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은 마치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평일에는 늘 같은 업무를 하고 토요일엔 장을 보고 일요일엔 밀린 잠을 몰아잔다. 생일,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조차 매년 반복되는 일정 중 하나가 되어버린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당신은 더 노련해지고 자주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 기대하지만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은 점점 희귀해지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단조로운 반복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다. 오히려 나이에 따라 다른 종류의 처음이 찾아온다. 난생 처음으로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내는 경험, 혹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처럼 반갑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경험들 말이다.
물론 당신은 우울과 슬픔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경험과 감정들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새로움, 설렘, 두근거림, 이런 감정들만을 바라고 기대한다. 이러는 사이 반복적인 일상, 익숙함에 대한 감사함은 쉽게 지나친다. 사실 많은 일들은 반복과 경험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심오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일들은 더 큰 의미와 만족을 준다. 이것이 바로 중년에 접어들어 느낄 수 있는 삶의 독특한 즐거움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능력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뭔지, 얼마나 휴식이 필요한지, 내가 단체 여행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렇다. 인생을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 겪는 순간이 주는 짜릿함도 물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깊이와 만족은 반복과 꾸준함을 통해 얻어진다. 오래 이어진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악기를 더 능숙하게 연주할수록 음악의 즐거움은 커진다. 재료와 요리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할수록 요리는 더 즐거워지며 심지어 게임마저 요령을 터득할수록 흥미로워지지 않는가. 결국 반복되는 일이란 단순히 지루함의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활동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영국의 작가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가장 단순한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렇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당신은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내려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건 당신 삶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익숙한 것 그 자체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의 반복 속에서 배우고 느끼며 당신의 일상을 채워라. 반복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기쁨은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될 것이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같은 해가 떠도 삶은 매일 다르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삶은 언제나 당신을 놀랍게 만들어줄 것이다. 인생은 매끈하게 잘 닦여있지 않기에 당신은 오히려 매 순간 혼돈의 골짜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삶의 절반을 지나면서 겪는 고통과 혼란의 의미를 언제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시간이 지난 후 과거를 되돌아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더 나이가 들고 더 멀리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당신은 과거의 경험을 통찰하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중년은 역설적이지만 인생 최고의 시기이기도 하다. 운이 좋았다면 많은 것을 성취했을 것이고 성숙해졌을 것이며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잘 살아왔다면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며 대개는 아직 건강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과 현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비교한다. 그 간극에서 아쉬움과 만족, 후회와 감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삶의 진정한 깊이가 만들어진다. 그렇다. 중년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평가하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다. 과거의 혼돈과 실패, 성취와 기쁨을 모두 합쳐서 삶이라는 퍼즐을 다시 맞춰가는 시기다. 중년은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법을 배워가는 시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왔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이다. 지금부터 살아갈 시간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롭게 써내려갈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두려워했던 것들에 용기를 내보고 뒤로 미뤄뒀던 것들을 시작할 때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테이였습니다.